안녕하세요, 아정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중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 중심을 알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좀 부족한 내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좀 많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를 잘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든지 나를 작아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하고,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기보다 좀 토닥여주고 내가 느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8번, 9번, 1번이 속한 본능 중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본능이 아니라 감정이나 사고 중심이더라도 본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시든 상관없이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맞게 적용을 해보면 자존감을 높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중심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능, 감정, 사고 이렇게 세 개인데요. 먼저 이 중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사고 중심이니까 사고력이 뛰어나구나. 혹은 본능 중심이라서 본능에 충실하구나. 혹은 또 감정 중심이라서 막 감정이 풍부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각각 그 중심들은 내가 가장 취약하고 잘 못 쓰는 부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고 중심은 생각에 매여 살고 본능 중심은 본능을 좀 어떤 일부를 막 누르면서 살고요. 또 감정 중심은 내 감정을 좀 속이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본능 중심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본능은 공통적으로 자기 영역을 보호하고 또 유지하는 걸 엄청 중요시해요. 간섭받거나 누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선 긋는 거예요. 이까지 내 거,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의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억압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본능 중심 세 가지 유형들은 각각 그 자기가 가장 싫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그걸 다 피하기 위해서 엄청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건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이런 생각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하면서 좀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된 감정이 분노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 본능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를 뿐인데요. 큰 소리 내고 막 폭력적으로 구는 것만이 화가 아니거든요. 분노는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했을 때 하지 마! 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8번, 9번, 1번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자기 영역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건드렸을 때 그 분노하고 그걸 자기 방식대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이 세 가지 본능 중심들의 특징이 각각 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영역에 관한 건데요. 영역은 이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또 추상적인 것까지 되게 다양해요. 8번은 이를테면 내 가족, 내 재산, 내 자녀, 내가 하는 일, 혹은 내 후배들처럼 내가 이렇게 좀 거느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영역 의식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좀 지배욕, 소유욕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9번은 혼자만의 평화, 그리고 어떤 여유를 상징하는 것들, 나만의 공간, 내 방이라든지 그런 어떤 테리토리가 영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혼자 어떤 생각에 빠지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 그런 것들을 영역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은 내가 추구하는 경지,
이상적인 것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완벽해지기 위해서 질서가 갖춰져야 되는 거, 뭐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뭐 정의로워야 되는 것들 이런 조건들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들은 되게 좀 배타적인 거거든요. 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끄는 편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8번. 8번이 억압하는 건 감정이에요. 뭐 부드럽고 좀 연약한 거? 그런 감정을 누르거든요. 내 영역을 보호하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진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은 다 차단을 하는 거죠. 또 8번은 좀 다스리고 소유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아랫 것들한테는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런 아래 것들의 지원을 자기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8번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마 되게 가소로워할걸요. 막 위로? 네가? 나를? 이러면서. 그리고 다음으로 9번은 자의식을 억압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요. 내가 순종하고 소리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뭘 물어도 다 맞춰주기만 하거든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이를테면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너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는 딱히 너 좋은 데 가자.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혹시 죽고 싶어? 라고 묻고 싶어지죠. 아마 그래도 뭐 그냥 히히 웃으면서 잘 모르겠어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1번으로 넘어가서 1번은 충동, 욕구 이런 거를 억압해요. 우리가 충동을 느끼는 거는 좀 규칙에 위배되는 거, 정제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에 충동을 느끼잖아요. 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현기증 나게 더울 때 막 초록불 기다리기 싫잖아요. 횡단보도에서. 근데 막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막 무단횡단 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하면서 막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번은 그런 게 없어요. 게으르거나 엉망이거나 어떤 부도덕한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잡고 꾸짖고 이런 식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노. 본능 중심들은 이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고 손상될 때 되게 분노하거든요. 이 8번, 9번, 1번이 그 분노를 다루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증거가 몸에 남거든요. 이거 좀 재밌어요. 보세요. 8번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화를 내요. 분노하는데 의식의 초점이 영역 경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출합니다. 내 걸 누가 넘보지 않은지 막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누가 침범을 했다 하면은 바로 그냥 너희씨 감히 내 걸 건드려? 하면서 막 분노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이제 항상 내 영역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몸에 항상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육이 막 발달을 하고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8번한테 좀 못 가불어요. 네. 9번은 8번과 완전 반대예요. 8번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막 뿜어낸다면 9번은 분노를 안으로 누르거든요. 근데 눌러서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표현인 건데 네가 아무리 내 평화를 깨려고 해도 나는 절대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 너는 내 평화를 깰 수 없다. 이런 건데요. 9번은 영역의 경계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것도 싫고 외부에서 나를 건드리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막 괜찮아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내면을 막 다스리고 또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환경들에 다 막 맞춰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9번들은 특징적인 게 좀 기운이 없어요. 뭘 할 때든 막 정열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막 활력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나 그렇지 못해요. 순하고 좀 유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풍깁니다. 네, 제가 아는 두부 같은 어떤 9번분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그 분노는 제대로 해소하지를 못하면 그 감정이 막 몸에 남거든요. 화를 표출하지 못하는 9번은 마음이 시끄러워지면은 막 차분히 있지를 못해요. 막 우물쭈물 한다든지 막 어쩔 줄은 몰라고 하고 막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막 다리를 떨 수도 있고 막 집안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배회한다든지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1번은 또 다릅니다. 1번은 완벽한 걸 추구하잖아요. 아예 책 잡힐 일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경계에 기준이 내면에 있어요. 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1등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달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고 그걸 넘으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디 틀린 데 없나, 뭐 부족한 거 없나 계속 내가 눈에 막 불을 켜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그 완벽하지 못한 미완성이라서 자기가 신경 쓰느라고 생기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데 동력으로 써요. 1번이 평소에 워낙 FM이잖아요. 원리원칙 완전 엄청 종용하고 작은 흠도 막 지나치지 못하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이거 안 배웠어요? 매뉴얼 보고 다시 하세요. 아정, 수업 마치면 딴 데로 새지 말고 곧장 학원으로 가. 빠지는 거 절대 안 돼. 아정씨, 청소는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데. 아정아,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런 식인 거죠. 완벽하기 위해서 남한테도 자기한테도 되게 엄하게 굴고요. 그래서 그 1번은 분노를 삭힌? 분노를 안에다가 푼 그 긴장감이 얼굴에 드러나요. 턱이 막 좀 이렇게 발달하고요. 웃어도 입만 웃어요. 이렇게 이 위로는 가만히 있고 여기만 이렇게 웃어요. 이제 긴장감이 있으니까 목도 좀 굳어가지고 좀 승모근이 이렇게 발달하는 경향도 있고요. 딱 봤을 때 뭔가 사람이 좀 경직되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부탁하면 되게 칼거절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본능 중심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본능 중심의 이 세 유형들은 각각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의식적인 경계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나 자체로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과하게 긴장하지도 말고 또 너무 기를 쓰고 버틸 것도 없고 또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그걸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안녕.